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15분 좀 넘었는데요. 오늘 영상 촬영하는 거는 뭐 매매 복귀라든지 아니면은 뭐 종목 분석 이런 건 아니고, 전부터 좀 한번, 그 촬영 찍어보고 싶었는데, 일본 증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무래도 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본하고 좀 관련이 깊어요. 지금도 일본에 많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도 일본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좀 일본에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관련된 좀 저런 걸 컨텐츠를 이제 좀 많이 찍고 싶었는데, 그 전에 지금 뭐, 국내 증시 하다 보니까 그쪽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일본 주식 시장, 이거 썸네일 쓰려고 뽑아 놓은 건데, 일본 증시는 우리랑 뭐가 다를까? 뭐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인데,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다. 워렌 버핏 많이 가지고 있죠.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스미토모, 이토츠 뭐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저기 그 중국의 저기 전기차,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는 뒤에 BNF가 나오니까 BNF밖에 안 떠오르네. 그게 아니라 비슷한 발음인데, 아무튼 그거 다 팔아치웠잖아요. 30배? 3000% 정도, 4000% 정도 수익 내고서 17년 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치웠다 그러는데, 일본 상사들은 아직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는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본 증시, 우리 증시 차이점은 뭘까? 그래, 아베 증시 부양 정책 영향은,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장기 투자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일본에는 단타 매매가 없을까 궁금해서 뭐 그런 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아베가 한창 이제 저기 증시 부양할 때 요 가부, 요게 이제 그 순무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잘 안 먹는데 일본에서 되게 자주 먹어요. 순무라고 그래가지고, 가부란 야채인데, 이게 가부가, 주식이랑 가부가 동음 이의어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위로 올리면서 가부 올라라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한창 주식 오를 때.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양반 뭐 아시는 분은 알죠. 전설이죠. 뭐 단타라고 그럴까요? 단기 트레이딩의 전설이죠. BNF. 그래서 이분 얘기도 좀 하면서, 의외로 좀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케이 지수 주봉인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요즘 잘 나가죠. 계속 그 신고가 쓰고 있죠. 우리도 뭐 신고가긴 한데 일본도 뭐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베가 집권했던 시기가 이때쯤이에요. 2012년쯤부터 20년, 꽤 장기 집권했죠. 20년쯤까지 했는데 지금 뭐 고인이 됐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2012년쯤부터 해서, 여기 밑에서부터 해서 2020년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200% 올랐죠. 뭐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는데 결국 200% 올랐고, 그냥 쭉 지금까지 하면은 뭐 400% 이상, 40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대단하죠. 물론 여기 나스닥에 비할 바는 아니죠. 나스닥은 뭐 이건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고, 이거 2012년부터 보면은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몇 프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2012년, 2012년 요쯤부터 볼까요? 대충 요쯤부터 하면은 좀 더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2012 대충 하면은 뭐 거의 1000%죠. 1000% 10배 정도 오른 거죠. 1200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랑 비교할 건 아닌데, 자,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얼마나 올랐나 보면은, 요때가 2000, 그거 났었네요. 2012년 요때 뭐 지독한 박스권이었죠. 그래서 박스피 맨날 그러잖아요. 한번 여기서 하면은 한동안 여기 이랬다가, 2012면 대략 여기쯤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 오기 전까지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30%막 이래요. 거의 안 올랐다는 거죠. 이때로 보면은 최고, 코로나 전까지로 잡아 보면은 최고 50% 올랐다가 또 그때 그게 또 빠졌어요. 그랬다가 코로나 때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요거까지 잡아주면은, 코로나 잡아주면, 지금까지 잡아주면 한 100% 오른 거죠. 100%. 그러니까 전혀 안 오른 거죠. 전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거 비교하면은, 물론 최근에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저 이것저것 하잖아요. 막 그 주식 갖다가 장난치면 폐가망신 한다는 등,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얘기한 것도 영상을 좀 봤는데, 그 JP 모건한테 MSCI 그 편입 지수 편입하는 거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거는 주식에 대한 조예가 좀 깊은 것 같아요. 보면 얘기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약간 아베 그 정책 그런 거랑 좀 겹치기도 하면서 좀 한번 시기도 그렇고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본 증시 이거 PPT로 돼 있네. 잠시만요. 지금 요 사이에 잠깐 저걸 좀 바꿔볼까요? PDF로 바꾸면 되니까 그 사이에 잠깐 요건 그냥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그 예전에 요때 꽤 옛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저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저유가. 요때가 1900 몇 요때인가 언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증시가 한 4배인가 5배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죠. 저달러는 아닌데 지금 달러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트럼프가 이걸 가만히 냅두질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 계속 끌어올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 달러에다가 그 다음에 저 금리도 계속 내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유가까지 내려가면은 거기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그쪽에 정책이 좀 뒷받침해 준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그럼 이거 PDF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표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이고 일본은 뭐 니케이죠. 그리고 주요 거래소는 뭐 우리나라는 여기 한국거래소, 여기 넥스트레이드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일본은 몇 개 있어요. 일본 거래소 그룹, 그다음에 도쿄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프라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체 거래소들이 좀. 그리고 상장 수는 코스피가 약 800개, 코스닥이 1600개, 일본은 한 3800개 정도.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은 야 우리나라가 2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은 6에서 7조 달러라고 하네요. 세계 3위권. 이거 된다고 하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약 30% 내가 외국인 영향력이 진짜 크죠. 우리나라 외국인이 좀만 던지면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수준을 가지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막 쉽게 던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했다 하면은 금방 던졌다 막 팔았다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도 보면은 항상 저기 외국인 수급이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팔았나 샀나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단기 매매가 좀 활발한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장투하려면은 그 미장 가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 분리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니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많이 이제 장기적으로 매달 꾸준히 자기 월급에서 얼마씩 넣는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 기관 역할, 국민연금 대형주 수급의 영향,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주도죠. 반도체, IT, 자동차 요쪽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자, 토요타, 소니 뭐 요쪽 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통화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폭이 일본 비해서는 좀 큰 편이죠. 물가 환율에 민감하고, 일본은 뭐 초저금리 이쪽이죠. 이걸로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거래소 정책이 좀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공매도 규제했다가 단기매 규제했다가, 근데 이걸 좀 정비하겠다는 건데 일본은 그거를 이제 아베 때 좀 정리를 하면서 비교적 원래 좀 안정적이었는데 더 안정적이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9시부터, 이것도 또 넥스 트레이드 포함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3시 반까지죠. 근데 일본은 비슷한데 이 점심 휴장이 있습니다. 밥 먹고 해 이거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배당 성향 우리나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그때 아베가 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한 편이죠. 그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일본의 좀 10대 시총 한번 이거 뭐 대략적인 금액인데 확실히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근데 1위가 이제 토요타죠. 한 400조 정도. 그리고 2위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이게 이제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죠. 250조 정도. 그다음에 3위가 소니네요. 230조 정도.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히타치, 그리고 리크루트 홀딩스가 리크루트가 이 정도로 컸네요. 몰랐네요. 5위나 됐네요. 나머지 좀 내려가 보면 스미토모,
요것도 워렌 버핏 가지고 있죠. 8위, 그다음에 9위가 이제 소프트뱅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마사요시, 손정희 씨.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있고요. 그래서 시장 요 정리를 해보면은 뭐 3위권으로 한국보다 크다. 그리고 한국은 개인 좀 매매가 크고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일본은 좀 장기 투자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요 첫 번째 차이점, 뭐 퍼스트 스텝으로 그 정도 있고요. 아베의 여기 증시 부양 정책, 요게 좀 굉장히 영향이 컸죠. 이때 돌아가 보면은 니케이를 보면은 2010년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니케이죠, 니케이. 요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때 12년부터 빌빌거리고 있다가 요때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내용을 좀 알아보면은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 미츠노야, 그래가지고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지출, 성장 전략, 이렇게 해서 그때 12년 말에 막 니케이가 9천에서 막 11,000포인트 돌파했다고 좋아했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재밌죠. 여기 이제 9천이면은 요때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넘었다고, 비싼 느낌이 아닐까요? 일본도 요 지긋지긋한 박스권 여기 뚫었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이제 시작이었던 건데, 아무튼 요때가 이제 어떤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니사 요런 거 개인들도 많이 투자하라고 해서 16,000포인트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14년에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뭐 적극적으로 뭐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배당 성향도 ROE, 그다음 배당 성향 상승 시작, 주주 진화적 경영 확산 2015년에 그때 보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상승하다가 2015년 하다가 요즘 주춤하죠. 예, 주춤했다가 그 이후에 또 보면은 계속 정책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19년 기업 가치 자본 효율 개선 지속 압박, 도쿄증권거래소 시장 구조 개편 논의 시작하면서 기업의 배당, 자사주 매입, 사상 최고 수준, 일본 투자 일본 가치 재평가 본격화. 약간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단기간에 뭐 우리 기대가 많죠. 이제 빨리 그 4,000피, 5,000피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본도 보면은 2012년에 시작해가지고 결 완성이 된 게 한 2020년까지 흔들하면서 계속 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당연히 뭐 스트레이트로 막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진 않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이 하나하나 반영이 되면서 선진화가 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드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일본도. 예, 우리가 이제 결과만 보고서 올랐다 하니까 언제 이렇게 쑥 오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하나 이 사이에도 얼마나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일본이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 좀 약간 좀 안 좋게 꽉 막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의 것을 잘 안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린 걸 수도 있겠죠. 이거보단 좀 빨리 우리나라는 또 바꾸려면은 확 바꾸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20년에 퇴임할 때까지 보면은 아베 집권기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2012년 초에 9,000포인트였던 게 2020년에 23,000포인트에서 24,000포인트까지 올랐고, 예, 평균 ROE는 5%에서 8에서 9%, 그다음에 배당 성향 약 20, 이때도 근데 어마어마했네요. 25%인데 35%까지 올렸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 규모도 2, 3조 엔에서 6조 엔 3배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른 거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4,000피, 5,000피 금방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또 저런 정책이 이어진다면은 하나의 그 사례, 비교 사례로서 충분히 볼만한 거죠. 검토해 볼만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거 그런 거 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여기 아베 증시 부양축 영향은 뭐 저렇게 해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좀 보고서 저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대신 일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또 빨리빨리 문화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또 빨리 문화를 별로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참고 정도 삼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럼 일본은 그 뭐지, 장기 투자, 워렌 버핏도 투자할 정도인데 장기, 그리고 니사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얼마씩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는데, 단타 매매가 없나 하면은 이제 이분이 서운해 하시겠죠. 전설이죠. 와타시가 단타노 레전드 데스 해가지고 BNFC 이거 단기 트레이딩 우리나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분은 진짜 많이 알 거예요. 뭐 전설이죠, 전설. 예, 그래서
아마 원래는 이제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적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좀 많이 늘었는데 그 전에도 BNF 워낙 유명했죠. 이 영상. 원래는 좀 저기 뭐지? 이걸로 좀 유명해졌죠. 어 이거 하루 만에 이거 잠깐만요.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만에 20억 20억 벌었어요. 20억 N이니까 200억이죠. 예. 이게 16분 16분 만에 와 16분 만에 20억에는 200억 번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미즈호 은행에서 직원이 발주를 한 주 61만 행, 61만 원죠. 미주 엄청 우량주니까 한 주가 61만 행이거든요. 이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게 2005년이네. 2005년. 예. 그래서 61만 원 한 주 팔라고 상사한테 지시가 왔는데 이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1원에 61만 주를 팔아치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예를 들면 상사가 누가 얘기해가지고 바로 직원이 그냥 잘못 넣은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그 검토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발주 넣는 그 직원이 잘못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1만 행짜리 주식이 1원에 나왔으니까 뭐 시장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폭락을 했겠죠, 순식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 BNF가 그걸 딱 확인하고서 그래서 바로 사들여 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 뭐야 하고서 미즈호 쪽에서도 안돼 하고서 다시 사들였겠죠. 그래서 77만 원에 막 사들여 가지고 순식간에 근데 이분도 대단한 게 어떻게 20억엔을 순식간에 벌어들인 거죠. 이때 28세.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뭐 이런 건 해프닝적인 우연이긴 한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날렸겠죠. 근데 원래 트레이딩 거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찬스를 또 놓치지 않고 잡은 거였죠.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이런 게 옆에 가서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57만 여기 뭐 해서 100만 행 정도 100만 행 정도 생각했던株가 싸서 100만 행짜리를 7,100주 샀다고 하네요. 일본은 100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죠. 맞나? 이거 57만 행. 57만 행에 저 정도 얼마 산 겁니까?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벌써 엄청 옛날이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뭐 트레이딩 하는 영상 많이 보고 했는데 뭐 이 사람 트레이딩 그 스타일이 그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봤는데 그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은 그러니까 내 이동평균선 너무 멀어지면은 사고 그다음 너무 올라가면 팔고 뭐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의 저게 있겠는데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자산이라고 하네요. 여기 처음에 뭐 한 1이니까 100만 엔 뭐 그쯤으로 억이네요. 1억 엔 정도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얼마야? 130억 엔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거죠. 자기는 뭐 취미도 없고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뭐 좋은데 살고 이 양반이 그걸로 돈 번 걸로 아키하바라에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은데 그 맨날 자전거 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들어 보이는 빌딩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레이딩 안 하는 것 같은데 은퇴하고서 그냥 그 빌딩에서 나오는 저걸로 월세 월세라고 해야 되나? 그 돈으로 그냥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트레이딩에 다시 손댔다 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전설입니다. 이분은 뭐 워낙에 원클릭이 거의 입고다떼라고 그러니까 집 한 채라고 하니까 아마 뭐 거의 몇억 단위 뭐 일본으로 치면 몇 천만 행 정도의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트레이딩이 오전장 트레이딩 끝나고 이익은 어느 정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지? 하고서 볼까요? 말해주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平均株価が下がった中で 1, 10, 100, 1000만, 10만, 1900만 행이네요. 1억 오전에 2억 벌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근데 점심은 이런 거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도 약간
지금 보니까 이정재 씨 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이재욱 씨도 닮은 것 같고 아무튼 예,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예, 그 좀 주류는 아니었죠. 예, 여기도 보면은 자산이 210억이네요 이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영상도 봤었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딩 하다가 보면은 점심은 컵라면 먹거든요. 앉아서 나오나 영상? 돈을 쓰는 거는 전혀 즐겁지가 않다고. 예. 돈을 쓰는 거에서 뭐 즐거움 못 찾는다. 뭐 그런 그냥 트레이딩 자체 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한 200엔, 300엔짜리 컵라면 사가지고 이런 거 소바 먹고 그런 거죠. 이 장면 진짜 웃겼어요. 이거 한 진짜 300엔 정도 할 건데 저 몇십억을 트레이드 하고서 빨리 먹고 그냥 가는 게 좋아서 맛있어서 빨리 나오는 게 좋아서 이거 먹고 있대요. 480엔. 예. 어마어마하네요. 잠깐 이거 이 빌딩인 것 같은데? 이거 산 것 같은데? 이거 오너가 된 지 2달째라고 하네요. 예. 이런 빌딩을 그냥 90억엔에 샀다고 하네요. 예. 와. 100억 이상 물건을 막 보고 다녔는데 이 빌딩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아마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트레이더인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쳐봤거든요. 유튜브가 요즘 많이 제일 알기 쉽잖아요. 그래서 쳐보니까 뭐 우량주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은 어떤 거 사나 하고 보니까 이제 배당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이게 배당이 좋다. 아까 보셨듯이 배당 저기 높기 때문에 뭐 철판 고배당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없나 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자기 트레이딩 하는 거 막 영상으로 틀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어제 25일자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25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막 트레이딩 한 거 막 설명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는 잘 봐도 이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데 종목들이 보면은 좀 다 큰 것들 하더라고요. 막 여기 보면은 아스테리아는 아니고 어드반테스인 것 같은데 저거는 스즈키,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도 그러니까 단타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미즈오, 아까 문제가 됐던 미즈오, 미쓰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거를 자기가 30분 9시부터 9시 반까지 딱 트레이딩해서 이 사람 제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벌었다 뭐 이런 거 막 영상에 올리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은 아까 봤던 영상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사람이 원래는 저기 코미디언이라고 하는데 코미디언으로 잘 안 되다가 이제 주식을 시작해서 굉장히 그 단타로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이 나올라나? 이 사람이 일본 지금 약간 단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테스타라고 해가지고 뭐 200억엔 벌었대나 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도 단타가 많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트레이딩 하는 모습을 저도 이 영상을 좀 한번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랑 뭐 다를 거 없어요. 본인의 이제 호가창 보고 본인만 정보 보면서 뭐 조그마한 창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저렇게 조그마한 창으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걸로 괜찮다고. 그래서 이 양반도 이걸로 해서 뭐 하루 1년에 한 1억엔 정도? 10억 정도 번다고 해요. 근데 이날은 보니까 뭐 손해가 났다가 어쩌고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 호가창이죠. 조금 다르죠. 차트도 약간 좀 허접해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그래도 깔끔하게 좀 더 이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쪽이. 근데 그 굉장히 좀 약간 좀 그 거친 것 같습니다. 1분봉 이게 1분 이쁜 속구 뭐 1분봉 3분봉 뭐 그런 것 같은데, 주봉도 보고 하면서 우리랑 뭐 다를 거 없죠. 8시 50분 되면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찾아보니까 꽤 많이 있어요. 올리는 사람들 많이 있고 여기저기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많이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 매달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개인적 트레이드, 개인 트레이더도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만큼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좀 성격도 있고 근데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세금 세금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일본은 매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세금 붙지 않고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만 있고요.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거는 차익 발생 시 20.315%. 돈 번 거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죠. 예. 배당금도 뭐 동일이고, 그것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마다, 매매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거기다 얼마 전에 또 이거 매매 양도소득세 때 이거 20%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언제 우리가 손해봤다고 뭐 챙겨줬냐고, 둘 중 하나만 하라고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식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고, 그러니까 단타치기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캘핑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좋은 거죠. 뭐 우리나라 스캘핑 많이 하다 보면 어그로 한번 스캘핑 하는데도 막 세금이 엄청 붙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같고, 결과적으로 일본 단타 매매가 없나? 당연히 있죠. 뭐 전설적인 사람이 있고 지금도 찾아보면은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본 증시 관련해서 내용들이나 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은 좀 그런 쪽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증시는 우리랑 뭐가 다를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